공기질을 좋게 하는 환기 장치가 원래 옛날부터 있었고 있는데 열 손실 없이 할 수 있는 환기 장치가 열교환 환기 장치다. 2010년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아마 다 열교환 환기 장치가 있을 거예요. 100세대 이상 예, 아파트는 예. 의무화가 예, 그때가 예, 예.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무조건 하도록 더 강화되었고,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아예 환기 장치 자체가 없어요. 공기청정기 살 돈으로 열교환 환기 장치를 구입하시는 게 낫다. 근데 이게 사실 말로만 들었을 땐 별로 안 와닿거든요. 근데 저 옆에 계신 고대석 이사님께서 직접 예. 본인 집에다가 음. 열교환 환기 장치를 설치를 하셨는데 그 사례를 우리한테 지금 설명해 주신다고 그래서 예. 오늘 무지무지 기대하고 왔어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예. 제가 살고 있던 집에 거실하고 부엌에는 싱크대를 다 뜯어내고 화장실 막 리모델링하고 그 정도로 하는 공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용은 기계값은 한 300만 원 정도 들었었고 그다음 부자재 값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기타 해가지고 한 100만 원 해서 총 400만 원 정도? 인건비 빼신 거죠? 인건비 제가 직접 했으니까. 예.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걸 해보고 내가 사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많을 거예요. 네, 많을 것 오래된 같아요. 아파트에 어. 근데 한번 해보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추천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뜯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인테리어 업자분들 오시기 전에 이제 철거 업체에서 철거 쭉 다 하고 철거 다 하신 상태인가요? 예,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지금 구멍을 뚫어 놓고 이제 배관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파트에 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음... 근데 딱 구멍을 하나 뚫는 순간 지금 여기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보가 이렇게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이제 줄자로 재보니까 한 7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이 덕트가 그 밑으로 다 지나가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요? 근데 최소 75mm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 지금 제가 잰 것들은 여기 보시면 이런 엠바 엠바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수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7cm. 예.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가지고 온 그 덕트가 하급 덕트여가지고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런 덕트를 쓰면 안 되는데 주문을 잘못한 거였죠. 그래가지고 걔를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다 보내서 일단은 시공했습니다. 지금 천장을 뜯지 않고 뜯지 진행하신 않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장에 구멍을 이렇게 타공을 해가지고 낚싯대를 쭉 보내서 끈을 하나 보낸 다음에 아이디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배관이 있으면 배관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선을 이렇게 끌면 이거 혼자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네. 해보니까 일단 그것도 불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거기 있는 엠바라든지 이런 구조물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 배선. 스프링클러 배관, 목재 천정틀을 네. 잡아주기 위한 이런 합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와, 방해물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 이게 평면도를 보시면 네. 여기서 설치해서 지금 이렇게 급기 배관을 보내는데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합판이 이 방향으로 돼 있어서 네. 그나마 이제 배관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어. 만약에 뜯었는데 합판이 배관이 가야 되는 방향과 직각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다. 그러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뜯어내죠. 다 뜯어내서 구멍을 뚫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처음 계획보다 천장에 구멍을 엄청나게 냈어요. 그래서 지금? 손으로 넘기고 여기서 받아서 넘기고 하느라고 오. 벌집처럼 해서 그러게요. 지금 예. 여기서 보니까 다운라이트를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제 다운라이트를 해서 그 위치에서 했는데 나중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도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벽지로 그냥 메꾸시면 돼요. 벽지로? 예, 벽지로 그냥 메꾼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서커보드로 예. 동그랗게 잘라서 원래 뜯어내고 그대로 붙이고 예. 벽지로 마감하시면 그렇게까지 되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벽지를 발라도 티는 안 나요 지금. 근데 좀 벽지들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거실에 사람이 정주하는 공간에는 신선한 오. 공기를 넣어줄 수 있게 오. 하고 이제 안방과 이제 아이들 방 앞쪽에 네. 가능하면 문 근처까지 가서 이제 급기를 해주도록 했어요. 오. 근데 이제 진짜 세심하세요. 예, 마음은 방 안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문틀 위에 있는 콘크리트도 뚫어야 되고 아유.
그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문 열어놓고 자는 걸로 하고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아이소핑크하고 코맥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딱 접착을 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창문을 일단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단열재 판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붙이고 예, 창문에다요? 기존 창문에다가 예, 설치하신 기존 거죠? 창문에다가 네. 그래서 위에는 이제 배기, 아래쪽에는 급기 이런 식으로 아, 해서 근데 세로로? 원칙적으로는 이 거리가 3m 이상 3m. 네.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뱉어낸 안 좋은 공기가 네. 다시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벽에 아파트 벽에 구멍을 더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럴 경우는 여기 방향을 약간씩은 좀 틀어주는 예, 경우가 그것도 있죠. 예, 맞죠? 각을 노하우입니다. 다르게. 예. 네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온 덕트 같은 것들을 일단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있는 방수 팽창 테이프를 해가지고 닫아서 부풀어 오르면 그 틈으로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게. 그 창틀과 아. 요거 네. 삽입한 부분 사이의 틈새를 네. 이제 기밀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쿠팡에서 그 문이 이제 시건 장치로 딱 걸 수가 없으니까 얘가 슬라이딩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충격이 생기면 얘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품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육각 렌치로 딱딱딱 고정하면 이제 슬라이딩 창호가 딱 그 상태로 고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스토퍼인 오. 거죠. 스토퍼. 예. 그러면 요만큼이 안 다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치면 네네. 안 안 다치는 다치는 거죠. 거죠. 계속. 그럼 계속 이렇게 열어놓고 사는 예, 예.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대신- 예전만큼 예. 이 반대편 문을 열었을 때 요만큼 안 열리는 거죠. 대신 여기 열린 부분은 이제 단열재로 단열 공사를 해서 예. 그 열 손실이 없게 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급기 배관을 4개를 이렇게 쭉 넣어서 천정 속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배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장비에서 이제 신선한 공기를 쫙 불어주면 네. 이제 각 거실에 있는 디퓨저로 다 갈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다 리모델링하고 나면 붙박이장이 와, 쭉 되어 있는데 이쁘다. 예, 여기서 제일- 어디에 환기장치가 제일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이 칸 여기에 이제 딱 열면 열견 환기장치가 환기 장치가 그 안에 장치를 오, 보이지도 않게. 가구 안에 이제 예. 딱 넣어서 안 보이게 한 거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문을 열면 네. 하부에 열견 환기장치가 있고 오. 이 위에 이렇게 덕트들이 있는데 네. 이걸 소음기라고 하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서 기계가 돌아가면 모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장비가. 네네네. 그러면 얘가 소음을 흡수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공기가 들어가더라도 기계의 소음이 얘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지금 가구 아. 문을만 닫아놔도 그렇게 소음이 예, 안 소음이 들리는 크진 거예요? 않습니다. 아, 좋네. 예. 보통 환기장치들 시끄러워서 안 쓴다고 하거든요. 예. 아파트 같은 데 설치했는데 왜냐면 자꾸 꺼놓는데 시끄럽다고. 용량 큰 거 설치돼 있을 경우에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끄러워서 애들이 깬대요. 근데 이거는 형식이 지금 어떤 거죠? 보통 우리가 이거 판형, 예, 판형입니다. 판형이죠. 예. 우리가 그 환기장치 처음에 얘기했을 때 형식에 예. 로터리 스타일이랑 판형이 있잖아요. 예. 네네. 로터리가 훨씬 소음이 크죠. 예, 소음은 좀 더 큽니다. 예. 오. 그리고 여기는 배기 덕트가 별도로 없이 여기서 이제 커다란 이제 부직포 기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내부에 있는 주방에 있는 공기가 여기 딱 들어가서 여기서 빨려서 밖으로 나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 지금 여기 붙박이장에 있는 부분에 네. 틈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아놔도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 열견 환기장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의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주방과 거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실에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고 네. 주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빼주니까 네. 공기의 그렇죠. 흐름 자체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실에서 부엌으로, 거실에서 부엌으로. 한 방향으로 아. 대류가 예. 되는 거예요. 거실에서 부엌으로. 그래서 그런 계속 이제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주방에 있는 음식 냄새도 요리를 할 때는 확 퍼져서 이렇게 나지만 네. 계속 가동되는 동안에는 계속 기류가 거실에서 부엌으로 가서 배출되기 때문에 음식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방으로 이제 안 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직포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여기에 네.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까매요. 먼지가 이제 음. 흡착돼서 지금 제가 조금씩 잘라서 내리고 붙이고 잘라서 아. 내리고 붙이고 이렇게 나름 갈아주는 예, 거예요. 갈아주는 예, 예, 거예요, 예. 이게. 계속, 오. 예. 지금은 여기 별도의 필터 박스를 추가해가지고 아, 아까 얘기하신 예. 기존 기기에도 설치만 하면 된다. 예. 이러면 이 필터만 이렇게 딱 교체하면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요 위에 있는 필터 박스에 있는 필터만 이제 아. 주기적으로 이제 갈아주면서 사용하고 있죠. 저기 모터 설치부터 배관까지 예. 와. 지금 직접 다 예, 예. 하셨다고 네. 한 거잖아요. 예. 네네.
되게 고생 많으셨네요. 와. 일단은 비상금을 털어서 직접 고생해서 했는데 사모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네. 제일 궁금합니다. 그냥 그 돈 어디서 났어? 그것만 궁금하시고. 그 설치하고 나서 예. 그 가족들의 체감은 어떤가요? 가족들도 훨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게 다르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부 둘이 자는 아파트 안방에 문을 다 닫고 CO2 측정기를 딱 두고 제가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슈레라고 하는 곳에는 1000ppm이 이제 권장 기준이거든요. 네, 권장 근데 기준. 네. 딱 닫고 자는 순간 2시간 만에 3,500ppm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5,000ppm이 생물학적 한계라고 이제 위험 수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500ppm이면 그 약간 빈혈기 있으신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구토나 어지러움 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서라도 충분히 열기원 환기장치나, 그래서 오히려 문을 닫고 주무시는 것보다 문을 열어서 거실 쪽으로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주무시는 게 훨씬 건강에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무 공간에는 일의 능률을 위해서 회사의 네. 발전을 위해서 네. 열기원 환기장치가 오, 꼭 있어야 대표님 된다. 꼭 들으셔야겠어요. 예, 사장님들은 네. 꼭. 그래야지 일의 능률도 네, 오르고 네. 직원들이 졸지를 않아요. 공기질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아토피가 있으신 분도 있고 아. 두통을 호소하거나 네. 잠을 못 자 주무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집은 설치하시면 진짜 피부로 체감하실 정도로 만족하실 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최신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은 덕트는 일단은 다 돼 있으니까 일단 장비만이라도 점검을 하고 만약에 뭐 다시 가동을 하시거나 네. 장비를 다른 걸로 좀 좋은 어. 걸로 효율이 좀 좋은 걸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장비에 있는 모델 넘버나 이런 걸 보시고 네. 효율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법적으로는 열교환 효율이 70% 이상이면 네네. 무조건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 70%라는 효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우수한 게 아니라서 아.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제 영하 뭐 10도나 이렇게 됐을 때 네. 가동을 하면 정말 찬 공기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최소 75% 이상은 돼야 75% 되고, 근데 이상. 이제 로타리언 같은 경우에는 한 80%까지도 열기환 효율이 나오는 제품들이 있으니 판형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네. 그냥 로타리형으로 로타리형으로.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오. 네. 오늘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해 주신다면? 물보다 공기. 물보다 네. 공기. 네. 오, 무슨 표 같아요. 네. 공기가 사람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 아, 부이사장님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열기원 환기장치를 꼭 달아야 된다. 오. 좋아. 오늘은 네. 그린 리모델링에서 중요한 열교환 환기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네네. 닥치고 그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와.